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집단이 쟤들은 하이테크, 특히 하이테크 서비스업 이런 데는 쟤들은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야. 안 되는 애들이야. 라고 낙인이 찍힌 겁니다. 결판이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비정상적인 행보를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코로나에 대한 병적인 대응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이난 섬에 15만 명이 고립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호텔비, 가족 한 8명 6명 데려갔어. 그럼 하루 호텔비 $4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값, 호텔비 뭐 당국이 나서서 절반으로 깎습니다라 그랬어요. 안 깎아줘요. 호텔비는 명목은 깎았어. 근데 밥값이 올라가. 안 깎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묵으면 그게 한 2만 불 나와버려요. 그런 상태로 15만 명이 고립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이난에. 말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시위하잖아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비행기 띄워라, 띄워라, 띄워라 이러고서 시위해. 자, 그 다음에 엉터리 무기, 항모, 전함, 잠수함, 전투기, 전차, 이거 중국제 다 짝퉁이죠, 거의 대부분. 군사력을 몸집을 불렸죠, 이걸 막 찍어내서. 이 무기 이렇게 만든 것 중에 중국의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분야는 A2AD 지대함 탄도미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항모는 중국 해안에 1600km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모를 만든다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산둥반도에서 1600km 쏘면요. 울릉도 바깥까지 갑니다. 항모 만들어서 한국에 기항도 못해요. 중국과 경쟁 붙으면. 그러니까 항모 만들자는 사람들은 바보거나 중국 간첩이에요. 그것을 뒤에서 불지르고 있는 해군은 철밥통, 해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철밥통 아주 걸레 같은 인간이거나 간첩이에요. 해군청 갔으면 바보일 리 없으니까. 해군 스스로 숙청하세요. 숙청하세요. 숙청.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항모 만들어 와야 구축함, 잠수함, 함재기 끌고서 인도양 남태평양으로 세계 일주 다닙니까? 웃기는 소리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중국 입장에서요. 오케이, 1600km 안은 너희 들어오면 탄도미사일로 하루라도 박살낼 수 있어 라고 한다고 쳐요. 그럼 1600km 바깥은 어떡할래? 1600km까지라 그래봐야 동해도 못 벗어나요. 저쪽으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아래로 못 벗어나. 저기 그 말라카 해협을 못 가. 그럼 중국은 결국 봉쇄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A2AD를 지구 끝까지, 태평양 끝까지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A2AD 탄도미사일로 접근을 막겠다. 그리고 동중국해, 서해, 남중국해를 내화시키겠다는 그 전략 자체가 정신병적 전략이에요. 1대1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무기 이렇게 찍어낼 때 인민해방군에서 키워주는 그런 뭐 철강회사, 그런 저기 막 조선소 이런 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고 숨을 쉬고 이제 푼돈 만지고 그러겠죠. 1대1로도 마찬가지. 1대1로에 대해서 외국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야, 쟤들 지금 세계은행 흉내내냐? 세계은행에 여기저기 막 돈 질렀잖아요. 1대1로가 저게 마지막까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진핑도 몰라요. 단지 이 순간까지 들어간 돈이 1조 달러 정도 뿌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근데 1조를 뿌릴 때 셋 중에 하나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셋 다 충족시켜야 되고. 하나 뭐냐? 여기 지정학적 급소다. 여기 장악하면 다 장악한다.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스리랑카, 한반도타. 사실 거기 장악해도 말짝 꽝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이번에 또 솔로몬, 남태평양 솔로몬에서 미국 복장 박박 끌고 호주 복장 박박 끌고 났는데 그거 장악한다 어떡할 텐데 자기들이. 솔로몬까지 어떻게 갈랬는데. 지정학적 급소라고 하는 게 의외로 지정학적 급소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일단 자꾸 저렇게 도발하니까 같이 그걸 제압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물길이 번지니까. 저런 경우가 드물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 앙골라 같은 게 저런 데 해당하는데요. 석유가스, 히토류, 코발트. 자원이, 전략적 자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경제성이 있다든지.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뭐 이상한 관광탑 같은 높은 마철루를 스리랑카에 짓냐고.
셋 다 아니잖아. 셋 다 아는 게 절반쯤 돼요. 그리고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나머지 한 절반 되고 1조를 뿌리는데. 그리고 그 셋 중에 하나든 셋 다 아니든 뭐 셋 중에 둘이든 셋 다 해당하든 셋 다 해당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뭐 기껏해야 앙골라 석유 정도, 앙골라 석유인가 앙골라 가스 정도 외에는 없다고요, 저게. 그러면 저거 뭐냐고 그러면. 저거 했을 때 저거 나가면서 건설사 따라 나가고 엔지니어링 회사 따라 나가서 그 인민해방군이나 공산당 간부들이 돈 챙긴 거예요. 그 자기 푼돈 챙기자고 1조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그게 또 이제 부실화되잖아. 부실화되니까 IMF 이제 흉내를 내야지. 아, 우리한테 갚을 돈이 지금 200억 달러인데 너무 어렵다고. 알았어. 그럼 150억 달러. 근데 당장 갚아야겠어. 빚 탕감해 주거나 빚 연장해 주거나 뭐 이런 IMF 흉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저거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가 저기에 당한 건데, 서방의 금융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채권자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돈을 더 질르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이제 컨테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염이 된 거예요. 부실 채권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었을 법한 괜찮은 괜찮은 부실 채무가 미래에 발생했을 법한 양성 채무조차도 악성으로 바꿔서 그런 채무도 발생할 기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야,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저 중국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되도 않는 사업 막 투자하고 거기 인마의 포켓으로 돈 지르고 저기 용돈 받아 챙기고 부패 관리, 부패 정권이. 그래가 중국 앞으로 지금 부실 채권이 지금 도대체 그 경제성 없는 채권이 지금 200억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을 더 지르냐? 당연히 돈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중국 덫에 걸린 저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못 가지고 와요. 앞에 선행 채권이 있으니까 너 선행 채권 털어. 그럼 중국은 내가 왜 터냐 하고 버티지. 그러면 국가가 정권이 확 바뀌어갖고 완전히 민주화됐거나 개혁적이 돼야 그걸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데 털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 관리가 그거 아니에요. 이 순간까지, 부도가 난 순간 이전까지의 채권은 털어갖고 확 낮춰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법정 관리 아닙니까? 법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법정 관리가. 법정 관리가 되려면 그 현지에,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일어나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새 채권이, 새로운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내지와 티베트 신장의 탄압 강화. 그 다음에 뭐 파룬궁 기독교 뭐 이런 거에 대한 탄압, 천주교 이런 거에 대한 탄압. 이게 지금 중국이 저거에 지금 목다를 떼냐고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는 건데, 국제적인 그런 그 역관계상 저거에 생사를 걸어버린 거 아니야. 체제의 생사를. 그런데다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그럼 무슨 무기해서 지금 배도 많이 찍고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이거 국내에서 자꾸 전투기 엔진,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차세대 전투기 NGAD 이제 곧 나온단 말이에요. 차세대 스텔스 전폭기 겸 전장, 그 전쟁터를 하늘에 높게 떠가지고 관리해주는 스텔스 허브 B-21. 더 무서운 건 차세대 스페이스X 엔진 랩터입니다. 이걸 지금 해설해주는 지금 그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해설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내부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힘이 무지하게 강해졌어요. 저게 이제 그 스페이스 셔틀 한다고 스타쉽, 우주 왕복선 한다고 만든 엔진인데요. 저 랩터 엔진이 내부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만들기 쉬우면서도 파워가 강해서 하루에 한 대씩 만들고 있습니다. 랩터 엔진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셔틀 스타쉽을 1000기를 만들겠다는 거야. 1000기. 그래서 여객기 타는 것처럼 스타쉽을 타게 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는 엔진 하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5톤짜리 엔진 4개 묶어서 했잖아요. 저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스타쉽의 꽁무니에서 본 거예요. 엔진이 작아요. 저 랩터 엔진은. 저게 한 40개쯤 묶어 놓은 거예요. 30몇 개인가. 무시무시한 엔진이에요, 저거. 완전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걸 이제 미 공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저거 이제 로켓이 달라지는 거고 장거리 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허접한 후제남 항모 만들고 깡통 전함 잔뜩 만들어서 뭘 싸워보겠다고. 뭐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일은 자 이제 이 중에 아까 유령 도시 이런 거는 후진타오 때부터 했고요. 일로 일대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무기 뭐 막 이상하게 한 거 이건 주로 시진핑 때 한 건데 지하수 수로 망친 건 후진타오 장점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좀 합리적이고 저 자들은 좀 낫고 아닙니다. 이거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물 먹었어요. 이거 찬성한 사람들이 전부 과학 아카데미의 학술원에 회원됐어요. 그러니까 장점인 시대에 샨사댐이 만들어지거든요. 기획된다고 이게. 장점인 시대 때 남북 인공수로가요. 샨사댐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코스트가 높습니다. 남북 인공수로가 그게 2050년인가 끝나는데요. 뭐 무시무시해요. 그 투자비가 뭐 수백조 원, 수천조 원입니다. 그 지금 일부는 돌아가고 있죠. 저기 산둥에서부터 베이징으로 가는 거. 한 구간, 저 위에 저 파란 구간 중에 맨 윗부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또 산 넘고 이렇게 해서 또 수로를 연결한다는 건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수로를 해보니까 코스트가 안 나오는 거라 물값을 예를 들어서 1 입방메타에 뭐 그러니까 미화로 1달러쯤 받아야 되는데 실제 물값은 미화로 그거 20분의 1이다 이거야. 거기다가 수로에 아무도 그 얘기를 결국 안 했는데 이 얘기 제기한 사람은 물 먹었고 수로에 그 실트가 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미세 아주 작은 입자의 그 모래들 보통 실리카 성분이죠. 염분도 좀 있고 민물에도 거기에 염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수로에 쌓이는데 그거 실트를 걷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수메르가 실트 때문에 망하거든요. 실트가 자꾸 그 수메르가 이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끌어 갖고 관계를 했잖아요. 저 실트 안에 또 염분도 들어 있어요. 그거가 쌓여 가지고 나중에 염분이 강한 작물, 보리 같은 거밖에 못 기르게 돼요. 저 수로를 만드는 바람에 자연하천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800개 있던 자연하천이 저 산둥 지역에 저 수로의 방해를 받고 저기서 물 빼는 바람에 600개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강물이 어느 순간에 뻘겋게 확 변해요. 저게 강물이 저렇게 변한 게 갑자기 붉은 물을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지금 저기 그 지하수가 다 오염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저 뻘건 물이 지하에 있다 갑자기 섞이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럼 이거 뭐냐? 자, 이제 중국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죽음의 구판이에요. 죽음의 구판이에요. 패턴을 보면 일단 유령도시. 폰지 아니에요. 낀 놈들이 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먹튀하면 된다. 이런 멘탈이 아니면 6,500만 채의 빈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저걸 한국의 인구 대비로 해서 환산해보면 한국으로 환산하면 20분의 1쯤 잡으면은 6,500만에 20분의 1이면 한 150만 채, 200만 채 만들어진 거거든요. 300만 채? 300만 채만. 한국에서 저런 빈집 300만 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못 만들어집니다.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한 5번 이어지면 만들어질 거예요. 유령 맞췄노. 위세 욕심이 나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저질러서 먹튀하는 거죠. 하이테크 뒷다리 잡기. 저건 그거 아니에요. 아기 장수 저기 겨드랑이 잘라내기 혹은 키 큰 양귀비. 우리 키 큰 양귀비라 그러죠. 저걸 로마 왕 타르킨이 한 그 얘기죠. 뭐냐면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세력은 미리 싹을 제거한다. 근데 코로나 집단 구금, 저건 사람들한테 공포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 뭔지. 히스테리 강박이 있는 거고. 엉터리 무기로 몸집 불리기. 그렇게 해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망상인데다가 그 과정에서 그 군수산업과 관계된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벌죠. 거기다가 우리 중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제1도련을 치고 서해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내해화시키면 된다. 거긴 전부 A2AD야. 이거 무슨 뭐 숙회가 오줌 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죠. 1대1로 저렇게 해서 망상을 한 거죠. 저것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포인트를 보면 지정학적 급소가 아닌 경우도 많고 전략 자원이 없는 경우도 많고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많고 아예 셋 다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99%고 뭐 하자는 거냐고. 망상에다가 무려 1조 달러를 지금까지 써서 1조 달러, 1000조 원을 먹튀를 한 거예요. 건설사 나가고 엔지니어링 회사 나갈 때. 홍콩 내지와 신강, 티베트 탄압 여기에 체제에 명운을 건다? 지금 그거에 명운 걸 때냐고. 제가 중국에서 저거 보세요. 수자원 관리하고 치산 치수하고 이런 돈 가지고 무기 안 만들고 이런 돈 1대1로 안 하고 중국 내부의 사회를 내실화하는 데 썼었으면 우리가 중국에 진짜 밟혀서 돌아가셔요. 근데 쟤들이 그걸 가지고 개판을 친 거야. 서로 찢어서 나눠 먹느라고. 샨사댐 인공수로 저거 말이 되는 컨셉이냐고요. 저거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출세 못했어요. 저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스탈린 때 아랄해에 들어가는 민물을 돌려가지고 관계하겠다 그래서 아랄해 작살났잖아요. 스탈린 때 예니세이 시베리아에서 저쪽 북극해로 나가는 강물 막아가지고 그걸로 관계하겠다 그래서 작살났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샨사댐이나 인공수로가. 그럼 이런 전체 망상의 구조를 보다 보면 아 얘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컨셉이 없구나.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구나. 비판과 검증도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슨 필 꽂히면 그냥 내달리는구나. 거기에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무한부패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체제는 이게 이제 오염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 경제거든요. 이 개체를 오염 무지하게 심하잖아요. 지금 1대1로 가질 돈이었으면 오염 다 잡았습니다. 1대1로 돈이었으면요. 그 상하수 문제 다 해결했어요. 수자원 문제 태반 다 해결했어요. 베이징에 물이 부족한 건요. 그 모택동 시절부터 해갖고 거기 베이징 위에 그 오는 강물에다가 댐을 뭐 200개인가 300개 지어서 그래요. 강 조그만 거에다가. 그거 다 걷어냈으면은 베이징에 그리고 그것만 수자원 관련만 제대로 하면 베이징에 물 부족 안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걸로 짝퉁 항모 만들고 짝퉁 전압 만들고 짝퉁 반도체 만들고 안 써야 될 때 1대1로에 쏟아붓고 뭐 이상한 저 고공 교각 짓고 이런 데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그래 나라는 완전히 썩어갖고 지하수까지 다 오염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80%가. 자원 국력의 낭비죠. 저걸 눈에 야 그거 가지고 뭐 그것을 누가 돈 내냐? 저거 오염물질 버린다고 해서 그게 외부 경제죠. 바깥에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을 손상시킴으로써 돈을 버는 것. 그걸 외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익스터널 이코노미라고. 오염이 대표적인 거죠. 공공의 대기, 공공의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내 돈을 버는 거. 그 막 버리고 이제 돈 벌어갖고 빨리 우리한테 좀 그 뇌물도 바치고 그래 임마. 그렇게 해. 막 버려. 그래서 중국에서 오염 문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짝퉁 식품 잘못 신고하면은 잡혀가서 맞아요. 대형 그 부조리일수록 그 먹이사슬 구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게. 너 임마 왜 잘난 척하고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아? 좀 맞아, 임마. 그래서 이게 외부 경제, 자원 공략 낭비, 탄압과 박해가 본질이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체제가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우크라 전쟁이 벌어진 데다가 요번에 가뭄과 홍수가 터진 거예요. 양자강 쪽은 가뭄이고 북쪽은 홍수고. 그러니 이번 추락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0%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우크라 전쟁 이후 한국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중국 추락한다. 러시아도 저 침몰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격을 좀 덜 보고 견뎌낼 거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추락한 다음에 저게 굉장히 극악스러워지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